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장소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전라남도 영암의 홍민석 원장님 댁이에요. 제 좌측에 계신 분이 홍민석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반외과 전문의시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최진석 원장님이신데, 이분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시면서 유튜브에 닥터 까망눈입니다. 인사하시죠. 말을 하십시오, 말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 보실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한번 콜라보 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이제 그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보내는 김에 제가 이제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제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두 분 원장님의 이제 생각이 어떤지 같이 들으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질문을 올리셨는데, 기생충에 관련돼서 이게 걱정이 되시니까, 우리가 보통 유기농 야채나 이런 것들 하면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더 많을 거라고 상상을 하시고, 또 실제로 어떤 분은 현미경으로 보셨대요. 그래서 야채에 막 꼬물꼬물 지나가는 그런 기생충들을 보고 나면은 야채를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풀어달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기생충 때문에 뭐 실제로 또 암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은 기능학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찍습니다. 우선 우리가 의대 다닐 때 보통 기생충 학기 있잖아요. 그죠? 기생충 그 교육도 받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기능학자들이 추천하는 유기농 야채들을 많이 먹을 때 거기에는 아무래도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기생충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또는 이걸 먹는 게 맞는지 아니면 먹지 않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 원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교 때 뭐 기생충 많이 공부했지만 그때 당시 사회적 환경상 기생충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토양뿐만 아니라 사용됐던 거름에 인분이나 아니면 가축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생충이 이제 이게 몸에 체내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비료나 이런 게 많이 이 기존의 자연 비료를 대체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눈으로 보는 걸 다 기생충으로 해야 될까? 오히려 그냥 자연에 상존했던 그런 이제 벌레나 벌레 알을 혹시 기생충으로 오인한 것은 아닌가? 그분이 봤다는 게 과연 우리 그 기생충일까 하는 의문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조심하면 충분히 우리가 유기농 섭취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유기농이 기생충이 많은데 기생충이 암도 일으킨다라고 하고 이거 과연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곤란한 게 유기농 채소나 야채 못 먹는 거죠. 근데 민물고기도 기생충이 많아서 먹을 수 없고, 바다에서 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기생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먹을 수 없고, 그러면 육고기는 또 기생충이 없느냐? 뭐 잘 익혀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딱 생각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안전하다 이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구워 먹고 조리해서 먹고, 그럼 또 그런 반면에 얻어지는 게 있겠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영양소의 파괴라든가 이쪽 밖에 더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생충을 너무 무서워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생충 약을 열심히 먹고 환경을 소독을 막 하고 해가지고 좋아지면 기생충은 줄어들지 몰라요. 기생충으로 일어나는 어떤 질병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또 반대로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기생충을 열심히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면 제 경험상 면역 질환이 증가하거나 면역 질환 환자가 는다는 이게 논리도 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과거에 이제 면역 질환은 별로 없고 기생충에 대한 질환이 많을 때는 당연히 기생충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막상 기생충에 대한 문제보다는 면역 질환에 대한 문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걱정되시면 그 유기농 야채 드시고 주기적으로 기생충 약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끔씩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기생충약을 먹었더니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자기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좋아졌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생충을 많이 이제 폭로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면서 그걸 폭로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는 전혀 유기농 야채든지 모든 야채들 아예 안 먹지 않는다는 분이 계신데 두 분 원장님의 이제 의견을 조합해 보면은 그거 하나 무서워서 이걸 안 먹기에는 우리가 얻어지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걸 추천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조언은 이제 뭐냐면은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화학 비료가 전혀 없던 시절에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죠? 대부분 다 야채를 다 먹고 살았을 건데 과연 그때는 그러면 더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들에 노출됐을 건데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질환들이 지금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과연 무엇 때문인지 그게 기생충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의대 다닐 때 교수님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기생충을 되게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는 우리 그 당시에 뭐 요충, 편충, 뭐 십이지장충, 갈고리촌충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 장관 내에 기생하는 기생충인데 이런 기생충이 오히려 그 사람의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도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기생충을 먹게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좀 황당하긴 하지만 얘가 장관 내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전혀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뭐 약간의 영양소를 뺏어가는 정도는 있겠지만 근데 얘가 우리 몸을 뚫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그게 고래회충인데 어제도 저희들이 방어를 먹었는데 방어 안에도 보면은 방어 기생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 먹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보기에는 안 좋죠. 먹고 그걸 딱 보고 나면 식욕이 떨어지죠. 근데 먹는다고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기생충 중에는 갈치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뭐 붕장어라든지 이런 거 안에들 보면은 고래회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회로 잘못 드시다 보면은 얘가 이제 위장벽을 뚫고 들어가면서 병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위험하니까 이제 제한하시고 조리를 잘해서 드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닌 다음에는 기생충이라고 무조건 나쁘다라는 편견을 갖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위장에 관련된 어떤 펑션과 이 기생충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pH가 떨어지고 위산도가 이렇게 충분하게 위장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세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생충들도 위장관 내에서 살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 중에서는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위산을 적게 분비한다는 얘기니까 위산 pH가 올라가면서 내가 먹었던 기생충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제균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감염에 노출되게 되겠죠. 저도 그렇고 우리 덕덕가방님도 그렇고 검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위장 기능을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신 후에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위장 기능을 높이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유기농 야채들을 먹는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 두려워하면서 먹을 필요가 없는데 위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유기농 야채를 막 섭취하시다 보면은 그런 어떤 기생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균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인의 문제는 뭐 기생충의 어떤 기생충의 공공이 적겠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 음식이나 이런 가공된 음식이고 이런 걸 하면서 현대인의 질병이 많이 발생했다. 뭐 이런 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생충이 우리가 말이 기생이라기 측면보다는 공생이라는 그 측면에서 오히려 마치 우리가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을 오히려 더 면역 체계나 이런 거를 더 이미 더 활성화시켜서 적당한 우리 몸의 항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모르고 먹는 일부의 기생충이나 약간의 독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공된 식품이나 지나치게 조리해가지고 영양소를 파괴하는 음식을 먹을 때보다 훨씬 몸에 이롭지 않을까. 자연식품을 많이 먹을 때는 없었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자가면 질환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생충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딴 데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기생충이 포함된 음식을 먹었을 때 오히려 이게 빈도수가 그렇게 유병률이나 발병률이 적었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유기농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을 아주 선별해서 좋은 것만 먹으면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제 가설이거나 상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런 분들이 건강이 더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먹거리로 손을 댈 것이 없을 만큼 저보다 훨씬 더 잘 드시고 정말 좋다는 것만 드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졌고 안 좋아지는 과정에서 느낌상으로 중간에 장 안에 건강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았어요. 가끔은 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당신은 이제 뭐 지리산 같은 데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캐가지고 산에서 캤는데 물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캔 대로 흙이 좀 묻어 있는데 대충 털털 털어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왜 갖고 내려와서 씻어가지고 요리하고 안 드세요? 그러면 자기는 난 자리에서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제대로 된 어떤 먹거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흙도 드신 거고 당연히 기생충도 걱정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의 결과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장내 미생물리 같은 경우는 좋다라고 알려진 유익균만 있어서는 안 되고 혹시 그 유해균이 있으면 좀 곤란하겠지만 중간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익균도 있지만 또 유해균도 있지만 가운데 어떤 아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균주가 아주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만 들어온 것보다는 보다 다양한 게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특정한 유산균만 들어간 것보다는 다양성이 유지되는 것이 훨씬 더 장내 미생물 건강에는 유익할 것 같고 저는 먹을 수 있고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환자들이 이제 유산균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도 유산균이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보통 비타민 종류 하면은 한 종류당 하나만 넣어놓지 여러 개 안 넣어놓거든요. 근데 유산균만큼은 좀 많이 넣어놓는데 그 많은 종류 중에서 어떤 환자들한테는 A라는 게 잘 맞을 때가 있고요. 어떤 환자는 B가 잘 맞을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걸 드세요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다음 조언은 될 수 있으면 하나만 드시지 말고 집안에 유산균을 한 2-3개를 더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얘를 돌아가면서 섞어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저는 조언을 주로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닥터 까망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균총이 많아지는 게 좋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한 종류의 좋은 균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균들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장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임산부가 이제 이렇게 조언을 구했어요. 임산부는 기생충 약도 못 먹을 거고 만약에 내가 유기농 야채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생충에 걸리면은 걱정스러우니까 과연 임산부는 그럼 유기농 야채를 먹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임산부나 뭐 보통 사람 상관없이 그게 만약에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조리 과정을 거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는 뭐 저희 아내도 보니까 뭐 산모일 때 뭐 건강하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일단은 찬성하시는 쪽입니다. 네. 저는 베르베린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물질이에요. 근데 이런 물질에도 일정 부분 독시사이클린을 사용했던 항생제를 사용한 효과처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물질들을 오히려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라고 이 물질 중에 예전에 드셔보시고 불편한 게 없었다든가 좀 이렇게 마음에 가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물질을 좀 오히려 그러니까 그만 게 아니라 유기농 야채를 드시거나 하면서 그런 물질을 그런 야채를 그런 채소를 더 추가해서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찬성을 좀 넘어서 오히려 더 다양성을 먹거리의 다양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산모에게도 혹은 아이에게도 더 이롭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더 권장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야채를 어떻게 씻고 어떻게 관리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묻어 있는 그래도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아는 게 있으신지. 아내의 영역이라 아직까지는 여기는 아내 영역. 네네네네. 예, 그다음 이쪽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어떤 글을 쓰거나 유튜브 이제 원고 같은 것을 이제 대충 만들어지면 아내한테 이제 이렇게 아내 영역인 경우는 아내한테 이렇게 넘겨요. 음. 그래서 안 넘겼는데 넘겨주면 아내가 이건 잘못됐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이제 내용하고 비슷해요. 아내한테 이렇게 되면은 이거 넣어가지고 그 담가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쓰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는 이제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방법이 맞는가 틀리는가 검색해 봤다. 그랬더니 아니더라. 아니더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말 그대로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을 오래 그걸 이제 가장 좋게 생각을 한다. 아내가 그렇게 말해서 사실은 이제 홍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 영역이니까 잘 모르죠 오히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영상은 아예 안 올렸어요. 못 올렸어요. 저보다 이제 그쪽으로는 뛰어나신 분들이 많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 많으실 것 같아서 예, 저희도 지금 기생충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 기능의학자들이 생각할 때의 걱정은 기생충보다는 그 야채를 재배할 때 들어간 농약이 더 걱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 농약이 묻어 있을 건데 국가에서는 이거는 뭐 씻거나 하면 다 사라진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라지긴 하겠지만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최대한도로 적게 섭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유기농을 권하는 거고요. 유기농에는 그래도 이제 농약이 최대한 좀 적게 들어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야채를 구하거나 얻으셨다면은 그 안에 있는 잔류 농약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실 때 지금 우리 닥터 까방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에 담궈 놓은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물은 버리시고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서 입줄기 채소 하나씩 이제 따로따로 씻어야 돼요. 되게 귀찮죠. 그 많은 야채를 다 그렇게 씻으려면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근데 이제 더 뭐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근데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걸로 정리를 할까 하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저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분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올리는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신 우리 두 분께 일단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먼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가 되려는 분들에게 많이 유익을 주시고 있는 우리 김 원장님과 김 원장님의 어떤 영상에 제가 이게 잠시 얼굴을 비쳤는데 보면 우리가 의사가 제가 뭐 거기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몸을 고치는 의사, 마음을 고치는 의사, 몸과 마음을 고치고 그 이상을 고치는 의사가 실제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또 길이기도 하지만 현대인의 의사가 거의 몸에 거의 맞춰져 있다는 좀 이게 서글픈 일이 현실에서 두 원장님께서 그것을 좀 넘어서고자 진정 환자에게 헬스를 떠나서 힐링을 떠나서 웰페어를 주려는 이런 몸과 정신에 안녕을 주려는 이런 두 분의 모습에 제가 좀 도전도 받고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많은 격려와 응원해 주시면 아마 더 분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좀 두려운 게 있는데 혹시 이제 따라서 하시다가 혹은 더 안 좋아지거나 혹은 저는 A를 말했는데 이제 전달 과정에서 이게 B나 C가 돼가지고 오히려 저 건강에 좀 피해가 있을까 봐서 두려운 마음이 항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게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농약이나 제초제가 없는 잔류 유기용제가 최소한 되어 있을 유기농 같은 것을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수많은 페이퍼,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드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어떤 표현 중에 오해받을 상황이 혹시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어떤 유기농을 무척 좋아하고 유기농을 써가지고 건강을 회복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다 돼가는데 온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걸로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 입을 맞추세요. 네네. 네, 시작하면은 시작.